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36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공지합니다. 이번 강의의 전체 구조와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총 4부로 구성된 여정을 걷게 될 텐데요. 먼저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마지막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까지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에서 시작해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의 해방, 시공간의 계량 텐서, 측지선 방정식, 크리스토펠 기호, 평행 이동, 그리고 리만 곡률 텐서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3부의 후반부입니다.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 아인슈타인장 방정식은 물론이고요. 뉴턴 한계의 검증과 우주상수의 함해, 슈바르츠 실트해, 마지막으로 현대에 들어 중력파가 어떻게 검증되었는지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4장,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입니다. 우선 매트릭 텐서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와 핵심적인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텐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지도 위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실제 거리로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방식을 통해 복잡한 수학 없이 우주의 거리 정산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텐서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벡터는 무엇인가? 우리는 방향을 가진 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간단하게 벡터는 지도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단순한 약속이죠. 가로로 몇 칸, 세로로 몇 칸 갈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화살표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도와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1cm라도 평지에서는 1m일 수 있지만 늪지나 산길에서는 그 한 걸음의 노력이 훨씬 크죠. 즉, 눈에 보이는 한 칸이 항상 진짜 거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가중치 개념이 등장합니다. 매트릭 텐서는 진짜 거리를 알려주는 일종의 환율표입니다. 만약 늪지나 산길처럼 특정 방향으로 가기가 더 힘들다면 그쪽 방향의 걸음에는 더 큰 숫자를 곱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트릭 텐서의 역할이죠. 실험실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환율 장부, 즉 격자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 평지는 가중치를 1로, 세로 산길은 4로 설정하면 이 정보가 담긴 격자판이 곧 매트릭 텐서가 됩니다. 이제 1단계, 가로 방향을 정산해 보겠습니다. 가로로 한 칸 이동할 때 가중치는 1이니 결과는 1이죠. 평지에서는 지도의 눈금과 실제 거리가 일치합니다. 다음은 2단계, 세로 방향입니다. 세로로 한 칸을 가지만 가중치가 4이기 때문에 실제 거리에 대한 기여도는 4가 됩니다. 산길이라서 한 걸음의 가치가 4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최종 출력을 확인해 볼까요? 가로 기여도 1과 세로 기여도 4를 합치면 5가 됩니다. 복잡했던 행렬판이 단 하나의 숫자 5라는 결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우주의 진짜 거리입니다. 정리하자면 텐서 기계의 전체 여정은 3단계입니다. 첫째, 방향, 즉 벡터를 입력받고, 둘째, 매트릭 텐서라는 환율을 적용하며, 셋째, 스칼라 값으로 출력하는 것이죠. 우주의 모든 텐서 연산은 이 3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이 행렬판은 단순히 계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연산 그 자체의 로직일까요?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를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렬판의 숫자들은 단순히 고정된 거리 값이 아닙니다. 어떤 벡터가 들어와도 거리를 잴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변환 가중치의 집합이죠. 기준이 되는 기본 벡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 기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기록해둔 상태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렬판은 하나의 함수입니다. 행렬의 각 칸에 적힌 값은 두 단위, 벡터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죠. 즉, 이 기계는 거리를 산출하는 함수 그 자체입니다. 2차원 고무판 우주를 상상해보죠. 평범한 공간에서 상하 방향으로만 2배 늘어난 공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공간은 어떻게 거리를 잴까요? 이 공간의 매트릭 행렬판은 이렇게 적힙니다. 이 판은 이축 방향으로 이동할 때마다 제곱해서 4배의 가중치를 두겠다는 논리를 담고 있는 일종의 물리적 기계 설계도입니다. 이제 이 기계에 벡터를 넣어보겠습니다. 가로로 한 칸, 세로로 한 칸 이동하겠다는 신호를 주면 텐서 연산 다이어그램에 따라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는 순간을 보세요. 공식 외부에 함수가 있는 게 아니라 행렬판이 벡터를 붙잡고 직접 계산을 수행합니다. 1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 이런 방식으로 말이죠. 행렬판 왼쪽에 행벡터가 있고 행렬판 오른쪽에 열 벡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은 수학적 연산의 필요성 때문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최종 결과는 O입니다. 평평했다면 거리가 이었겠지만 늘어난 공간에 행렬판이 개입하여 O라는 물리적 실제를 산출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측정하는 불변의 거리입니다. 행렬판이 로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식은 사용 설명서일 뿐이고 행렬판은 기계의 부품 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행렬판 없이는 그 어떤 거리도 잴 수 없죠. 입력과 기계가 충돌하며 빚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입력의 자격과 적용의 법칙에 대해 논해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 기계에 들어올 자격이 있고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텐서 기계에 들어올 수 있는 재료는 유기적으로 변하는 벡터와 공변 벡터뿐입니다. 좌표계가 바뀌어도 그 성질을 유지하거나 변화하는 방식이 정해진 대상들만이 이 기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벡터, 즉 반변 벡터와 코벡터, 즉 공변 벡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스칼라는 어떨까요? 스칼라는 기계의 구멍을 채우는 재료가 아닙니다. 기계 전체의 출력을 조절하는 상수일 뿐 텐서의 개수를 낮추는 입력값과는 구별됩니다. 텐서 기계에는 지수의 개수만큼 입력 구멍, 즉 슬롯이 있습니다. 1개 텐서면 구멍이 하나, 2개 텐서면 2개죠. 자격 있는 입력이 정확히 끼워질 때만 기계는 돌아갑니다. 그 적용 방식은 오직 수축이라는 법칙 하나뿐입니다. 지수를 서로 맞물려 합산하는 이 과정만이 유일한 작동 원리입니다. 지수 맞물림의 정산을 볼까요? 행렬과 벡터가 만날 때 같은 이름의 지수가 서로 붙잡고 합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행렬 곱셈의 본질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한쪽만 넣느냐, 다 넣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구멍이 2개인 기계에 하나만 넣으면 변환된 벡터가 나오고 2개를 다 채우면 최종적인 스칼라가 나옵니다. 때로는 벡터가 아니라 또 다른 행렬판 자체가 입력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거대한 복합 기계가 만들어지거나 서로 상쇄되기도 하죠. 매트릭 텐서의 경우 시공간의 이동량인 변이 벡터 dx가 2개의 구멍에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결과는 관찰자에 상관없는 절대거리, 스칼라가 산출됩니다. 적용의 핵심은 선형성입니다. 입력이 2배가 되면 출력도 정확히 2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이 기계가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입력은 벡터적 성질을 갖춰야 하고 적용은 수축이라는 단일 원리로 이루어지며 출력의 형태는 구멍을 얼마나 채웠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